자,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오전 11시 21분 03초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 시장 어떻죠? 전일 미국 시장 S&P 500 지수 자체는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 0.49, 코스닥은 플러스 0.6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 요 라인대 보이시죠? 요 라인대가 지금 어제 이탈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빨리 이 추세를 복귀를 해야지만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이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는 변동성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왜냐?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복귀를 못했고 이렇게 해서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419 또는 420짜리를 보러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에 대한 복귀를 했으면 오히려 시장이 일단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상승에 대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조금 약하죠. 왜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눌리죠. 왜 눌리냐? 항상 실적 발표 전 또는 당일날 또는 후로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지지만서도 저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3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죠? 406짜리 박스 하단, 중심짜리 420, 상단 430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최근의 고점 자체가 427.55를 찍었고 430 근처까지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올라가더라도 428짜리는 찍고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428짜리를 안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도 중심짜리 420 라인 근처에서는 또 지지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뭐 안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흐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나가라.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흐름이 되겠죠. 삼성전자 언제죠? 4월 1일, 4월 2일 사이에 여기 갭 부분 발생된 거 보이시죠? 가까이 보기 위해서 분봉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분봉상에 지금 4월 1일서부터 해서 4월 2일 갭 상승 이뤄진 부분이 있다는 거 여기 보이실 거고요. 요 라인대를 지금 보러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죠? 83,000원 라인대, 83,000원 이하 라인대까지는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열어둬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82,800원 라인대가 되는 것입니다. 82,800원 라인대가 지수 선물 기준으로 해서 한 420짜리, 419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라인대에 오면은 어떻게 한다? 받아야죠.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42,8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대략적으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쪽에서 오면은 매수 와리가리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흘러가는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다음 주쯤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장이죠. 일단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다. 밑으로 내렸을 때 420짜리 근처가 중심짜리다. 중심짜리에선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 자체가 4월 1일, 4월 2일 기점으로 해서 갭이 나왔다. 갭은 메꾸는 흐름이 42,800원 근처다. 다음 주에 여기까지 오면 와리가리 하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시장 어떻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 대신에 부진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떻죠?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왜? 시장이 죽을 것 같으면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음 주 흐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지켜보시면 알 거고요. 그럼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떠시죠? 이번 주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 우리나라 기관 연기금들 겁나게 못하죠.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왜? 경제지표 호조 잘 나오고 있죠. 기업들 간의 실적 잘 나오고 있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예상치 자체가 작년 동기 또는 전년 분기보다도 즉 올 1분기 예상 실적보다도 작년 12월 달보다도 훨씬 더 좋게 예상 실적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관들 다 팔아먹고 있죠.
왜겠어요? 첫 번째,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싼 가격에 사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기관들. 외국인들은 지금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하나씩 지금 사 들어가고 있죠. 제 눈에 보입니다. 대형주들, 실적 좋은 애들 사 들어가는 거 보여요. 근데 기관 놈의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관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땡큐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죠. 원래 실적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제발 그런 예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갈 때는 그냥 시원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대만 과권지수 자체를 보더라도 대만 어떻죠? IT 강국이죠. 우리나라 IT 삼성전자가 대표 하이닉스 투탑 체제 아닙니까? 대만 TSMC 있죠. TSMC 날아갑니다. 지금 삼성전자 왜 못 날아가나요? 기관 너무 자, 아무튼간에 이런 좀 비속어는 쓰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성합니다. 아무튼간에 다음 주는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뒤늦게 기관들 쫓아 들어와서 쭉 당기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 만약에 물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더 코스닥 시장 좋다는 얘기 뭡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하나씩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 종목들 몇 종목 좀 말씀드릴 거예요. 중소형주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대형주가 가면은 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는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산해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학섹터라고 보이시죠? 화학섹터에 있는 업종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솔직히 대한유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류들의 지금 케미칼류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화학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유심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원래 경기에 대한 부분이 턴어라운드, 제조업 부분이 턴어라운드 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섹터,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학섹터, 그 다음에 철강섹터, 조선 기계, 이런 섹터들이 원래 경기 민감 섹터의 대표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일단은 정산해강이라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신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화학 섹터 업종에 속해 있지만서도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뭐라고 됐죠? 배관제, 소재, 그쵸? 배관제에 대한 부분 제조 판매, 그 다음에 파이프류들, 그쵸? 어떻습니까? 그러면 PVC류들, PVC가 어떻죠? 화학 제품이죠. 플라스틱에 대한 관이 되는 거죠. PVC, 파이프라인 쪽, 결국은 소재 관련된 부분, 건설 관련된 부분, 화학 관련된 부분, 중공업 관련된 부분.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급수, 급탕용, 난방용 배관제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럼 어떻습니까? 뭐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쭉 보시면은 뭐 일단 업황은 일단 살아있죠. 왜? 업황이 좋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은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보실까요?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매도하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들 매수함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추세를 타고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보텍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물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뉴보텍과 시노펙스를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뉴보텍 암암리에 지금 8% 이상 올라가고 있다는 거, 시노펙스 3% 이상 올라가고 있죠. 바닥에서 다 잡은 것들이죠. 시장이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터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온 종목들이 좋은 것이다. 적어도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터닝을 못했다고 해도 한 번 정도 양봉 치고 나서 음봉으로 다시 밀려서 제자리로 왔다고 해도 기존에 없던 양봉이 생겼고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종목들이라고 해도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에 대한 기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노펙스 마찬가지죠. 시노펙스 지금 어떻죠?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 들어가려고 해서 거래량 조금씩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뉴보텍이 먼저 빠르게 올라가고요. 시노펙스 쫓아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 이화공영 어떻죠? 최근에 건설주 섹터들 재건축에 대한 부분, 오세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건설주 자체가 또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 뭐 굳이 오세훈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오세훈이 당선되고 나서 오세훈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건설주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근데 건설주들 원래 그 선거 전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 당선되고 나서는 차익성 매물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글로벌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조선 섹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이죠. 현대미포조선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21선 있는데 이쪽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공 굳건하게 살아있잖아요. 굳건하게. 그쵸? 지지고 볶던 신고가 돌파 이후에 지금 박스. 자,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 신고가 돌파 이후에 박스. 죽을 종목이었으면 신고가 돌파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박스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했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박스권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선주를 좋게 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과 업종 관련된 대표 종목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소형주 섹터가 일단 지수 자체가 쉬는 와중에 좋죠. 저도 좋게 봅니다. 하지만 대형주 섹터가 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투자해서 병행을 하면서 해야지만이 내 계좌가 살찌울 수 있다는 거. 대형주 섹터 분명히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종목 가리는 거 없이 제가 종목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해드렸지만서도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런 종목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조금 밀린다는 거 말씀드렸죠. 찌글찌글하겠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죠. 시장이 뭐 찌글찌글해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투자에 잘 활용하시고 뭐 살짝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